올해 50살, 180cm에 78kg. 신상 공개 명령을 받고 성범죄자 알림이에 등록돼 있는 박모 씨는 지난 2007년 광주 전역을 돌아다니며 5년간 연쇄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10명이 넘는 피해자는 모두 혼자 사는 20,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원룸촌과 주택가를 돌며 치밀하게 사전 답사를 했고 여성의 속옷을 훔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출소했다가 또 다른 강도 성폭행이 들통나면서 3년간 추가 복역한 끝에 오늘 출소했습니다.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최근 인터넷에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한다든지 준수사항을 꼼꼼하게 부여한다든지, 그러나 이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처럼 언론 보도로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성범죄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박 씨처럼 신상이 공개돼 있어도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 거주자들에게 우편물로 알려주는데 문제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집에만 발송된다는 겁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집이나 1인 가구는 제외돼 박 씨의 범행 대상이었던 20, 30대 여성들은 대부분 이런 고지를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서울 도봉구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 44살 이모 씨도 신상 공개 명령을 받았지만 모르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빌라가 질비해 1인 가구도 많은 동네입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랑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받아야지 주변에 위험 인물들이 있는 걸 아니까 성인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SNS 업체들의 서비스로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이마저도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지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면 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아직까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신상 공개와 고지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10년간 신상을 공개하라는 오늘 재판부의 명령에도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이 곧장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공개 명령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등록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산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출소한 뒤, 그러니까 20년 뒤부터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선 전국 성범죄자들의 이름과 나이, 실제 주소, 최근 사진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SNS, 단톡방 같은 데에 올리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법원의 신상 공개 명령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심의를 거치면 곧바로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되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사이트 등재가 전부고 그마저도 성범죄만 가능합니다. 부산 사건 가해자도 2심에서 강간미수 혐의가 추가되고 나서야 신상 공개 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 이렇게 신상 공개가 되는데 피고인 단계에서 법원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안 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법적인 미비점을 해결하겠다며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강력범죄 피해 대상이 언제나 여성인 것은 아니고 공개 결정 때마다 논란은 계속됩니다. 고유정이나 정유정처럼 얼굴을 전부 다 가리고 나타나면 공개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의 머그샷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못 받으면 신분증 사진을 쓰는데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때처럼 실물과 다르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너무 과하게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이게 사실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명분을 좀 이렇게 상실한.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 공개가 시작된 지 13년째. 국회에는 피의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식별하기 좀 어려운 정도의 사진이 공개된다면은 사실상 이 제도의 의미도 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공개 시기나 공개 방법 이런 것까지 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력 사건 때마다 한풀이성 여론에 휩쓸리기보다는 범죄 예방이란 본래 취지에 맞춰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귀가하는 여성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한 남성.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살인 미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항소심에서 피해자 옷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되면서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35년형을 구형했지만 사과하지 않는 남성의 뻔뻔함에 국민적 분노가 커진 상황. 한 유튜버가 피고인 사진은 물론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와 과거 전과 기록까지 온라인상에 공개했습니다. 어째서 전과 18범의 범행을 지속할 때까지 사법부는 대체 누굴 위해서 이 를 교화하겠다고 법의 양형을 적용한 것입니까? 해당 영상 조회수는 공개 4흘 만에 500만 회가 넘었고 3만 6천 개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적 제재는 불법이지만 온라인상에는 유튜버를 옹호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글도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피해자는 해당 유튜버에게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무차별 공개가 아닌 합법적인 공개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법적인 그 공개 절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가 제일 크고요.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의 예방 차원입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 공개의 기준도 모호하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너무 보복 범죄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제 신상은 다 털려있고 그 사람한테 그냥 너무나도 뻔한 결말인데. 전문가들은 보복 범죄를 예방하는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법을 벗어난 사적 제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